연습 문제 6.5의 1 응답 스펙트럼입니다. 경사지에 위치한 1층 철근 콘크리트 골조가 지형 때문에 높이 차이가 있는 기둥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구조 부재의 탄성 계수는 1호 동일하고 기둥과 보의 단면 2차 모멘트는 각각 IC/IB이고 보위에 놓인 지붕 슬래브의 중량은 W입니다. 다음과 같이 자유도를 U1, U2, U3로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기둥의 높이는 H와 EH, 그 다음에 경관 사이의 폭은 EH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주로 지진 시에서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구조물에서 주로 단주에서 파괴가 발생하는데 왜 단주에서 파괴가 발생하는지를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자, 지붕 위에 놓인 슬래브를 강체라고 가정한 경우 다음과 같이 무한 강성으로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앞서서 문제를 푼 것처럼 각각 횡방향 하중에 대해서 변이가 발생하고 그 서로 간의 관계를 강성으로 나타냈을 때 서로 간에 다음과 같은 기둥 각각의 강성을 더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다음과 같이 강성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얼추 14 곱하기 H 3승분의 EIC입니다. 만약에 보의 휭 강성을 무시한 경우, 축 강성만을 고려한 경우죠. 휭 강성을 무시한 경우 기둥은 다음과 같이 외팔보, 캔틸레버처럼 고동을 하게 되고요. 이럴 경우에 강성의 합은 H 3승분의 3EI라는 공식을 사용해서 더 강성이 작아집니다. 앞서서 14였었는데요. 이게 3.5 정도로 작아졌죠. 그리고 만약에 보의 휭 강성을 그대로 고려할 경우, 즉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기둥과 보의 휭 강성을 즉 같은 단면을 써가지고 기둥과 보를 만들었다라고 가정할 경우에 우리가 하중과 변이 간의 관계는 우리가 정적 응축 혹은 기타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들, 에너지 방법, 그 다음에 매트리스 행렬법, 변이법, 강성법을 사용해서 즉 F하고 U와의 관계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세히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저는 정적 응축을 사용해서 강성법에서 뽑아냈습니다. 뽑아내봤더니 다음과 같이 강성은 7이었습니다. 강체로 가정했을 때 14였었고요. 그 다음에 캔틸레버로 가정했을 때 3.5 정도였습니다. 2배 정도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강성을 구하고 난 다음에 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고유 주기를 산정해야 됩니다. 고유 주기를 산정했는데 지붕의 슬래브의 중량을 50kN이라고 했고요. 기둥의 높이, 단줄 3.6m, 단면을 250 by 250mm 해서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할 수가 있고요. 콘크리트 탄성 계수는 얼추 20GPa 그리고 중력 가속도는 9.81m/s 자승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강성은 앞서서 14 정도, 그 다음에 3.5 정도, 그 다음에 7 정도의 값으로 강성이 나왔고, 그 다음에 고유주기, 첫 번째 횡방향의 고유주기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해보면요, 강성값은 이렇게 나오고요, 주기값은 0.32초, 0.68초, 65초, 0.45초, 즉 강성을 무한대로 가정했을 때 주기가 가장 작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휭 강성을 무시했을 때 강성이 가장 크게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가속도 스펙트럼에서 보면요, 단주기일 경우 가속도 응답이 커지게 되고요, 장주기인 경우 가속도 응답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주기일 때 지진 하중이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속도 곱하기 질량이니까 이것이 지진 하중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진 하중이 크기가 이렇게 가장 크게 나오고 가장 작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엘센트로 지진이 발생했다. 엘센트로 지진 피크 값이 PJ 값이 0.318G 중력 가속도의 30% 정도가 가해진 거죠.
이것이 발생했을 때 지붕 슬래브의 최대 수평 변이와 장주와 단주에서 발생하는 최대 밑면 전단력을 구하라 입니다. 그래서 구조물은 5% 감쇄비를 가정했을 때 다음과 같이 3분 도표에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엘센트로 지진. 여기서 나타낸 SV, 그러니까 유사 속도, 그 다음에 SPA, 유사 가속도, SPD, 유사 변이 값을 플로팅 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이거는 구조동력학 책 본문에 보면 되고요. 이 중에서 5%에 해당되는 그린 컬러만을 뽑아가지고 고유 주기에 해당되는 속도, 유사 가속도, 유사 변이, 유사 가속도 값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뽑기 힘들다라고 하면요, 구조 해석에 의해서 직접 적분법에 의해서 직접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구해보면요, 이 3분 도표를 판독하든지 아니면 시간 이력 해석으로 구해보면은 그 SPV, 유사 가속도, PD, 유사 변이, 유사 가속도, 요 세 개의 값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요. 이게 유사자를 보는 거, 수도 값을 붙였기 때문에 P자를 넣게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요 값을 구하고 난 다음에 변이에다가 K 값을 곱해주던가, 부재력을 구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유사 가속도에다가 질량 값을 곱해주게 되면요, 서로 같은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성 복원력 혹은 복원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구해보면요, 앞에서 SPV, PD, PA 3분 도표 혹은 시간 이력 해석 결과로 각각 구하고요. 그래서 강성을 곱해주던지, 앞서서 구했던 강성 있지 않습니까? 곱해주면은 총 전단력, 총 지진 하중 복원력 값은 여기서는 얼추 40kN 이고요. 여기서는 캔틸러버일 경우는 32kN, 그 다음에 보의 강성을 고려했을 때는 41kN입니다. 요거 두 개 값은 얼추 비슷한 값이죠. 요것하고 요것은 비슷한데 요것은 너무 작게 나왔죠. 그죠? 보의 휜 강성. 일반적으로 슬래브를 강체 슬래브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총 전단력 값은 이렇게 가정한 경우랑 보의 강성을 휜 강성을 고려한 경우랑 총 전단력은 얼추 비슷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기둥별로 한번 보게 되면요, 기둥별로 밑면 전단력을 구해봅니다. 기둥별로 이 경우에 있어가지고 기둥별 강성을 곱해주게 되고요. 장주와 단주인 경우, 외팔 캔틸러버 보인 경우에 장주와 단주인 경우에 강성을 곱해주고, 그러면은 각 기둥별로 밑면 전단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보의 강성을 고려했을 경우는 이러한 공식을 구해낼 수 없기 때문에 구조 해석, 저는 제 구조 해석을 다음과 같이 마이다스를 써가지고요, 고정 단위고 앞서서 구했던 지진 하중을 가해줬을 때 다음과 같은 변형이 생기죠. 변형이 생기면은 이 변이가 우리가 SPD 값이고요. 여기서 발생하는 각각의 전단력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 해석을 통해 가지고. 이 구조 해석도 간단하니까 TI 계산기 혹은 마이다스 프로그램, 저는 마이다스 프로그램으로 구했는데요,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 전체적인 총합은 요거하고 요것이 거의 비슷했고요. 요것은 주기가 짧으니까 총합은 작았습니다. 그런데 총 전단력이 단주에서 배분되는 것하고 라는 것을 보면 앞에 두 가지 경우, 이놈하고 이놈은 거의 90%가량이 단주에 집중이 됩니다. 총 전단력의 90%. 하지만은 이렇게 보를 고려했을 경우는 한 80% 정도, 8대2 정도 단주의 80%의 전단력이, 왜냐하면 동일한 변이를 일으키는 데 있어 가지고 단주는 굉장히 큰 힘이 들어가고요, 장주 같은 경우는 적은 힘으로도 동일한 횡변이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단주의 대부분의 전단력 80% 이상이 분배되기 때문에 단주가 파괴될 확률이 크고,
하지만은 단주가 일반적으로 강체를 가정할 경우 거의 90%에 관한 전단력이 분배가 되기 때문에 단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설계가 될 수 있지만은 이 장주인 경우에 있어서 장주인 경우 이것을 오른쪽인 것을 조금 더 정확해라고 볼을 때 우리가 강체로 고려했을 때는 장주인 경우에 있어 가지고 10% 가량뿐이 배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20% 가량 배분되죠. 그래서 장주인 경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비보수적으로 전단력을 구함으로 비보수적인 내진 설계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